자, 오늘은 개발지 토지 투자를 잘하기 위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대는 신도시로 수용되는 땅에 보상금을 노린 투자는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 고수들은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신도시 연접 지역의 땅을 선점한다든지 또는 실제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주변 혹은 이제 갑자기 대기업이 들어온다. 이번에 이제 용인시의 원산면 쪽에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와 가장 가까운 도시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보통 IC 주변 교차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런 곳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저번 주죠, 용인시에 원산면 쪽에 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원산면입니다. 용인 지도를 보면 이제 광교, 동탄 라인으로 해서, 광교가 아니죠, 판교랑 이제 광교, 동탄 신도시 라인으로 해서 좌측편 위주로 용인이 발전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측편 위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산면 쪽에 지금 보면 전부 비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빈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가 들어오는 입지에 이렇게 파란색 공업 지역과 일부 중공업 지역으로 세팅을 마무리해 놨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릴 입지죠. 그래서 가까운 계획관리지역 한번 보면, 자, 여기죠. 여기가 하이닉스 부지와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 현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가 창고 같은 거 일부 있고 전부 논밭, 그 다음에 일부 촌집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한번 가볼게요. 이제 원산 하이닉스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낮은 건물, 상가주택이라든지 농협은 이번에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낮은 층수의 허름한 주택, 상가주택 위주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보면 뒤쪽에 주거지도 마찬가지, 일부 빌라가 지어져 있지만 아직 빈 땅들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딱 지도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원산 하이닉스가 들어온다, 대기업 일자리가 들어온다 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혹시 이제 감이 오시나요? 현장 가보면 주변이 온통 농가 밭, 저층 위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여기가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원산면에 하이닉스가 들어온다 했으니까 원산면 가봤자 어차피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선행된 사례, 그런 걸 찾아가지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반도체 들어와 있죠. 거기와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선행된 사례를 보고 원산면에 방문하셔가지고 하이닉스 주변을 보면은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잘못된 행동이 이거예요. 제주도에 2공항이 생긴다 했을 때 2공항으로 사람들이 바로 달려가거든요. 2공항 땅 보러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이랑 논밭 이런 거밖에 없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부동산에서 현혹된다든지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물건만 사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제주도로 갔다. 이 공항이 이제 여기 성산 쪽에 생기죠. 여기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가봤자 농가 밭이기 때문에 현재 공항 주변에 어떤 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기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제주 2공항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공항에 어디에 실제 식당이 밀집되어 있고 어디에 렌트카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어디에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현장을 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공항 쫓아가셔가지고 1공항처럼 될 만한 곳을 선점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원산면도 보면 대기업이 들어온다 했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식으로 평택 가볼게요. 자, 고덕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 땅값이 많이 올랐고 주변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갈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풀고 보면 일자리와 가깝기 때문에 전부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박푸드, 명재내 식당, 한식 뷔페, 이런 거 한밭집이죠. 토담골 한식 뷔페, 금정 한식 뷔페, 삼성 식당, 뷔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편의점, 한식 뷔페, 식당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봐도 똑같습니다. 약국도 일부 있고 육개장집, 뷔페, 보쌈집, 편의점, 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삼성 반도체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일대가 뷔페나 이런 이렇게 시골이었지만은 현재는 뷔페라든지 식당, 편의점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주차장 보이시죠? 차가 굉장히 많이 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일하고 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가깝게 기동성이 좋은 차량으로 많이 움직이구나. 그래서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죠, 차가. 좀 뒤로 가볼까요? 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자, 뷔페 보면 뒤쪽으로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식당 뒤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 시설이 반드시 많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빼곡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매점, 한바식당. 자, 여기 나와 있네요. 300평 600석 규모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삼성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구나 1차원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밥 먹으러 가까운 식당을 많이 찾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멀리 가서 식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까운 위치라도 차량으로 이동해서 식당을 가구나. 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대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서 식당을 가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메인도로 기점으로 해서 식당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제 뒷블럭까지 식당들이 지금 넘어서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대기업 인근 공장, 이런 작은 땅들도 나쁘진 않지만 주차까지 할 수 있는 큰 땅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땅에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땅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대충 보이시죠? 삼성과 가까운 계획관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산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로 해서 보시면 원산변 요 면적 보이시죠?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삼성 반도체가 지금 축구장 400개 규모인데 용인 반도체 여기는 100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신도시 통째로 다 일자리가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이제 굉장한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 지역들이 여기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요 좌측편에 일부 있죠. 여기 이 색깔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산면 하이닉스 인근 계획관리 지역에 어떠한 땅을 미리 선점해야 되는지 조금은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좀 허름한 이제 동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원산면에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이런 곳은 큰 땅 위주로 뷔페나 한바 식당이나 편의점 알짜리, 메인도로 기점으로 해서요, 미리 선점해 놓으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임차인들도 거길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할 거고,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면 자연스럽게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리면 당연히 땅값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모텔이라든지 원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금의 백병원 쪽에 이제 부동산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 백병원 인근에 보면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요런데요. 백병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제대 백병원과 가장 가까운 원룸, 이런 곳은 다 수혜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오피스텔이 피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방 하나짜리가 거래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병원의 의과대학생들이 피곤하다 보니까 무조건 가까운 원룸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토지 투자에 적용하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투자해야 당연히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다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발이 됨으로써 가까운 곳에는 어떤 게 생기고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선행된 사례를 보고 투자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면 가보니까 이제 과거 대비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음 달이죠. 7월에 이제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부동산 말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7월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착공되고 언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릴지,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건물 지어지는 게 아니고 터파기 공사하고 도로 내고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지, 그때 진입해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대비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억짜리 땅이 20억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들어오면 얼마만큼 많이 오를지,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공부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